S님, 북두칠성님도 반갑고 강세님도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부전하라님도 반갑고 다 반갑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아들 둘 딸 하나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가 더 좋지 않을까? 요즘에 딸을 둔 것이 더 낫던 것 같은데 아들 둘보다는 딸 하나가 더 아니,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 다음에 인천님도 반갑고요. 박진님도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참 생각보다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서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겨울나그네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무님, 동투님도 반갑습니다. 동투님도 반갑습니다. 다 반갑고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약밥 출발이더라고요. 약밥 출발하고 있다. 그럼 미국 증시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3대 지수가 강세를 보였다. 여러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다우지수는 461포인트, 퍼센트로는 1.70% 하락하면서 27,57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0포인트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로는 1.13%가 상승하면서 9,924포인트로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38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20%가 상승하면서 3,232포인트로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10,000포인트 시대가 오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뭐 오늘 만약 상승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1.36달러가 하락했습니다. 퍼센트로는 3.44%가 하락하면서 38.1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로도 배럴당 1.31달러가 하락하면서 3.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1달러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는 40달러가 유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제 유가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걸프 상국에서 최근에 그 오펙 플러스에서 합의한 감산을 합의했는데 그 감산을 합의한 이상의 감산은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걸프 상국이 어떤 국가들이냐면은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가 그렇게 감산한 것은 감산하는데 그동안 자발적으로 감산했던 원유 생산량은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오펙 회의는 18일 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유가가 하락을 했다. 걸프 상국들이 감산한 이상 추가 감산, 자발적인 감산을 중단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금값은 예상외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22달러, 온스당 22달러가 오르면서 1.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00달러가 붕괴된 후 하루 만에 다시 170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의 상승한 배경으로는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금값이 상승했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 제가 달러 인덱스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그랬죠. 달러 인덱스 어제도 96.6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0.36% 정도 하락을 했다. 최근 달러가 계속 하락하면서 최근 우리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좀 매수하고 있는 것이 최근 특징이죠.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그럼 이하나 같은 화폐가 그렇게 신흥국 화폐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국채 금리는 이 2년물만 상승을 했습니다. 5년물, 10년물, 30년물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에서 이제 경제지표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5월 고용 추세지수가 발표됐습니다. 46.28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고용 추세지수가 3, 4월에 폭락세를 보인 후 5월 달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갔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에 좀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에서 업종별 등락을 보면은 11개 업종 모든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고 전기가스 에너지 업종이 그렇게 4% 정도 올랐고 전기가스 업종도 2.6, 그다음에 부동산, 제조 모든 업종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상승을 했다. 하락 업종은 없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비욘드 미트가 뭐냐면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욘드 미트가 중국 시장 진출했다는 소식, 중국 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 중국 진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비욘드 미트가 무려 21%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항공사들의 그 운항 재개에 따라서 항공사의 급등세는 계속 지금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째 계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한 9% 정도 올랐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14% 정도, 델타 항공이 8% 정도 오르면서 어제 항공주들의 급등세는 좀 이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항공기 제작사죠. 보잉도 지금 3일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도 투자은행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어제 보잉도 12% 급등하면서 3일 연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할 수 있는 금융, 산업재, 여행,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미국의 빵주들, 대표적인 기술수로 있는 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1.85% 상승하면서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플이 아니라 아마존이 1.8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증시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따라서 아마존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얘기. 넷플릭스는 약밥 정도 보였고 페이스북은 강밥 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0.59%가 상승을 하면서 어제 애플도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 애플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은 0.66%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7.26%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은 5월달 중국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또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텔이 마이너스 1% 정도 그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약밥 정도. 퀄컴이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퀄컴이 급등세로 보였습니다. 퀄컴이 3.18%가 상승하면서 급등세로 보였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약밥인 0.26%가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계속 급등세를 보이다가 어제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됐고, 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마이크론은 약밥 정도를 기록했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길리어드가 강밥 정도를 보였습니다.
길레드가 강보할 정도 보였고, 존슨앤존슨이 마이너스 3.6 정도. 그다음에 화이자는 1.6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에서 헬스케어 지수는 약 0.64%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헬스케어 지수도 상승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는데, 최근 유럽 증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출현되면서 유럽 증시는 좀 조정면이 연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특이사항으로 보면은 미국의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미국 경기 장기 경기 확장 국면이 금년 2월에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서 128개월 정도 장기 확장 국면이 2월에 마무리되고, 현재는 가장 짧은 침체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서 미국의 그 장기 경제 확장 국면이 마무리됐는데, 지금 짧은 침체기가 진행된 후 V자형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CNN에서 여론조사, 대선 지지자들의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55% 정도 지지율이 나왔고, 트럼프가 41% 정도. 그러니까 격차가 무려 1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지금 존 바이든하고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19 대책 능력이 좀 부족했다. 그 다음에 최근 인종차별 시위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이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대체 능력도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 공화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최근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 CNN의 여론조사는 가짜뉴스다. 그러면서 이건 엉터리다. 그러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한테 간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다 가짜뉴스다. 그렇게 가짜뉴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가짜뉴스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언택트 관련주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반면에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보면 최근 업종별 좀 차별화가 진행된 후, 그러니까 순환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지금 업종별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 중에서도 보면은 웰스파고나 시티그룹 관련주들이 뭐 JP모건 같은 종목보다 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은행주 내에서도 보면 어제 일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 쪽에 대출이 많은 종목들, 그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내,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그겁니다. 주가가 섹터별 내에서도 주가가 일부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가 끝났기 때문에 그 종목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FOMC 회의가 열리죠. FOMC 회의에서 앞으로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제로 금리를 언제까지 또 유지하냐, 그다음에 그 수익률 곡선을 어떻게 뭐 제어하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FOMC 회의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신문들 보면은 제가 보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종식을 선언했죠. 최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로를 기록하면서 종식을 선언을 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동남아 쪽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또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에 따라서 또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여정이가 또 우리 대북사 대남 사업이죠. 대남 사업을 대적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 김여정이 뭐 32살 먹었다는데 내가 보면 참 국가는 재밌는 국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 또 여성 폄하가 아니라 김정은 동생이 또 우리 민족의 그 사업들을 또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보면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김여정이 또 이야기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또. 그러면 10분 내용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매도 이야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공매도 기사가 항쟁 배경에 상당히 많은 기사가 좀 할애되어 있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9월 15일 날 재개가 되는데 아직 10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언론사에서 지금 증시가 많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도 전문가들도 보면은 증시가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무슨 핑계로 조정이 올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공매도를 또 많이 좀 들고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100일이란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공매도 이야기가 좀 심하게 좀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제기되면은 개미 투자가들은 피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가들 우려하는 폭락은 없다 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발견을 통해서 증시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락장에도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칭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개인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길어진 운동장이다. 내가 보면 공매도가 지금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비중이 한 49% 정도,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 일반 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공매도 제도는 홍콩식으로 바뀌든가 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 개인 투자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재가 좀 완화되어 있는데 우리 그 공매도 제도로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렵게 기재가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기존의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9월 15일 전에 제가 보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셨는가 또 일본같이 좀 기재를 완화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기재를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겨 증시 불안전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공매도 제도를 좀 한 100일 남았으니까 금융감독금융위원회에서 이 공매도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원유 파생 상품 급락장에 베팅한 개미들 눈물을 그렸습니다. 콤보스에 개인 투자가들이 1조 8,900억 정도 투자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안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1조 한 8천억 정도 투자한 개미 투자가들이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3%답니다. 그리고 또 원유 ETF에 대부분 투자했던 일반 투자가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일확천금 노리는 투기성 거래는 자제하시고 정석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이제 우리 가족분들하고 가족방을 좀 운영해 보면은 대부분 일반 투자가들은 저가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투기 급등주 한데 여러분들 저도 주식을 오래 해봤는데 이 투기주 급등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투기주 급등주로 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량주 중심으로 정석 투자하시라는 이야기. 특히 일확천금은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이번 주에도 파산의 지름길이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정석 투자해가지고 서서히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병으로서 7번이나 제가 주식제를 오래 해봤는데요. 또 우리 가족분들하고 또 대화를 해보면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셔서 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급등장에서 돈을 못 버는 개인 투자가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남들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데 나는 뭐냐? 나는 왜 돈을 하나도 못 벌었냐?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보면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급하면은 지고 그 다음에 남이 부러우면 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번 상승장에 돈을 못 벌었다 해도 여러분들이 급하면 안 되고 남이 부러우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급하게 그 다음에 남이 부러우면은 또 내동분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빨리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이야기, 그리고 정석 투자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이 보면은 러시아에서 한 9천억 정도 해가지고 LNG 바지선을 두 쪽 정도 수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대우조선 주가가 조선주의 주가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의 해양이 수주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원화 강세로 예군 컴백할 때 은행주를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거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배당 매력이 크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그다음에 코스피 평균 배당보다 3배가 좀 높다. 비율 측면에서도 은행주는 저평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한 차익을 노리면서 예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복귀할 경우는 은행주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 나왔고, 코미팜이죠. 코미팜이 코로나 치료제를 FDA에 임상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마크로전이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FDA에 승인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크로전이 어제 주가가 좀 강했죠. FDA에서 진단키트 승인 심사 중이다. 그 다음에 인도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0명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의료시설이 없어가지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사우디에도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사우디하고 파키스탄 그리고 동남아하고 그렇게 중동 지역에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야기는 했고, 그 다음에 한숨 돌린 삼성 그래가지고 글로벌 초격자 속도 내라 그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이 기사는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반도체 중심의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M&A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1사분기에 현금성 자산이 삼성전자가 113조 원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용 반도체 전문기업인 네덜란드 MPS 반도체를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해줬죠.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명하고 생명하고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매출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정한 세계 1위 반도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를 하나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네덜란드 NSP 반도체를 만약에 인수를 하면은 제가 본 NSP의 차량용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하만의 그 전장 기술,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장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유할 경우는 내가 보면 앞으로 전기차 쪽에 막강한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된다.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은 삼성전자가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는 NSP 반도체를 인수를 해야 된다.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를 인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은행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 정도, 세계 2차전 이후에 최악 상태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김여정의 경고가 현실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거 참 보면은 너무 또 북한에서
또 어떤 일을 또 저지를지 몰라가지고 또 우리 시장에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또 도발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발을 하면 또 우리 증시에 또 일시적 충격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참 우리 대북 관계가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국내 증시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도 상승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는데 폭발적인 상승세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장 막판에 A군들이 순매수세를 좀 돌아섰는데요. 오늘 A군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좀 매수에 참여한다면은 국내 증시 흐름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목별로 저는 차별화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업종별,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면은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호재성 재료를 가진 종목들은 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는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 포트에 꼭 세 종목 혹은 이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은 꼭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도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반도체 관련주 하나,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주 하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제가 보면 에코프로 BM이 제가 주가가 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빠지면은 좋을 것 같는데 계속 보면은 한 거의 2주 정도 행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보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거 오늘 공격적으로 사기는 좀 그랬습니다. 만약에 급등으로 오늘 출발한다면은 추격 매수는 아니고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 좀 나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에코프로그램은 단기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밀릴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도 오늘 고민을 해봤거든요. PNT 같은 종목은 좀 조정을 좀 많이 보였더라고요. PNT를 보니까 얘들은 이격 조정을 좀 충분하게 좀 PNT는 이격 조정이 보면서 21일 중평까지 조정을 이건 충분히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을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이것이 좀 세게 갈까? 에코프로 BM이 더 세게 갈까? 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도 2차전지 대장주는 에코프로 BM인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어떤 섹터나 그 다음에 테마주를 살 때 우리는 대장주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PNT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PNT는 가격 조정, 그 다음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는데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덜 받았습니다. 급등을 하고 덜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대장주가 더 가면은 더 세게 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에코프로 BM에 더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정도 한번 관심을 가진다면 어버브 반도체는 최근에 먼저 오르고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버브 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먼저 올랐다가 최근 조정을 받은 후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버브가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냐면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2분기 때는 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가 또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참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고르기가 어렵냐면은 바이오 관련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안 한 종목을 하나 고르다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종목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 이 무릎 관절염 치료제라고 보면 되죠.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 종목도 진짜 못 올랐습니다. 바이오 중에서 진짜 안 오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태고 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안 오르는 종목이 또 상한가 치고 그러더라고요. 메디포스트도 제가 보면은 좀 매수했다가 기다리면은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보면 바이오 관련주 한 종목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근에 여러분들의 주가가 종목 살만한 종목이 상당히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예, 대부분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우량주 가지고 있다면 좀 그래도 실적이 나고 좀 우량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매매하지 마시고 단타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주식이 팔고 나면은 새로운 주식 살만한 주식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장이 이렇게 좀 상승 기조가 있을 때는 단타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좋은 주식이면 좀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단타는 좀 요즘 같은 장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